싱글일 때 한번 강남역 근처 살아보자 해서 이제 진짜 집이 지금 요만해요. 이만해요. 진짜 그냥 뭐 움직일 틈도 없고. 형님 거기 원룸인데 2억 4천이에요 전세가. 요만 코딱지만한데도. 대출 하나도 없고. 대출 있죠? 지금 대출 많아요. 전세 대출 있고 주식도 아직 하나도 안 정리해가지고 주식 대출도 있고. 주식도 대출을 받았어? 네. 주식담보대출? 네, 그 자사주 살 때. 얼마 샀냐? 저 다 샀어요. 저 800주? 807주? 2억 4천. 2억 4천? 좀 넘게. 예. 야 그럼 그것도 많이 올랐네. 한 30% 오르지 않았어? 형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제 다 얘기. 수익이 2억 4천일 때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죠. 30만 원 공 못 가는데 60만 원 갔으니까 100%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한 10% 조금 더 먹자고 90%를 날렸네요. 다시 한번 이제 거품인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들 그랬었으니까. 근데 왜냐면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술 땡겨. 네. 저희 팀에 한 명은 아예 안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뭐더라? 딱 그 한국증권금융? 거기서 하는 거 300 몇 주 있잖아요. 그것만 산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근데 조금만 사는 거는 좀 저의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산 건 차라리 인정. 안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고.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만 사는 거는 어떻게 하든 후회거든요. 돈을 벌어도 더 벌 수 있었는데 후회되고. 잃으면은 그러면 그럴 거면 안 살 걸 하고 후회되니까 중간 할 바에는 그냥 그런 거죠. 집에다가 이제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그냥 이거 알아서 정리 잘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도 주가를 보시니까 그때 뭐 50만 원, 60만 원인데 왜 안 팔고 있다가 지금 30만 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오늘자로 얼마지? 40만 원인가? 에? 아니요. 40만 원 아니야? 아니에요. 40만 원 감지덕지예요 지금은. 35만 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땀나네요. 혹시 넘은 적이 많아. 그 기간이 꽤 길어요. 원하면 팔 수 있었어요. 60만 원대, 60만 원이든 61만 원이든. 그러니까 이게 800이니까 25만 원 차익이면은, 그러니까 55만 원이면은 2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65면은 얼마야 하면서 이제 나눠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야? 3억이면 얼마야? 얼마에 팔아야 돼? 이런 계산하고 있다가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품인 거 알겠으니까 한 번만 더 그때는 그냥 진짜 뒤도 안 보고 나갈게. 모든 투자자들의 이제 같은 패턴이잖아요. 사실 올랐을 때는 안 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면 무조건 나간다고 하다가 또 이러고 막상 오르면은 더 갈 거를 좀 생각을 하겠죠. 무조건 당연히 누구나 꿈꾸는 거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뭔가 그 불로소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게 투자라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이 나온다? 100만 원 넣었는데 50만 원이 나온다?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했고,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코인을 했어요. 근데 주식은 아예 지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자사주만 이제 갖고 있을 뿐이지 그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코인은 지금 현물은 조금 들고 있고요. 바이낸스 쓰는데 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업비트에는 동생 돈이 들어가 있어요. 뭐 1000만 원 빌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고 이거 사놓을게. 그러니까 원금은 무조건 100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대신 수익이 나면 수익은 절반 반띵이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0만 원 넣어주고 4000만 원 수익 중에 2000씩 갖자 이렇게 됐는데, 그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는데 냅두다가 다시 1000만 원 됐어요 지금. 동생은 투자 따로 안 해? 네, 안 해요. 동생은 저랑 성격이 아예 반대라서 그냥 좀 착실한 느낌? 저는 좀 뺀질대는 느낌이고. 근데 너도 회사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객관화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객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실한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동경하는 뭔가 그런 거는 게으른 천재? 그러니까 천재는 아니라서 이제 그 삶을 살 수는 없는데 게으른 거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좀 잘못됐죠. 근데 그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영재고나 이런 데 가는 애들 보면은 수학, 과학은 그냥 뭐 한 20분만 풀어도 100점인데 국어 같은 거는 막 30점을 맞는다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몰빵된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멋있어 보여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제 인생 최대 업적이라서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어디 가든. 20년 9월에 입사해서 팀원들이랑 이제 커피 마시거나 뭐 바람 쐴 때마다 이제 핸드폰 보면서 주가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재원 씨 여기는 대전이 아니고 여의도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와, 주식을 해야 되구나 했는데, 근데 뭔가
약간 성격이 항상 지켜지는 않는데 완벽주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완벽주의 하면은 완벽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이게 완벽주의라는 게 완벽해서 완벽주의가 아니고 뭐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그런 거가 완벽주의 그런 게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하든 어느 수준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주식을 할 거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걸 아니까 조금씩 미뤄둔 거예요. 왜냐면 급한 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주식 공부 미루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났나? 근무하고 6개월 지나니까 통장에 한 돈 1,000만 원인가 뭐 얼마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쩌다가 코인을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나 다 그렇듯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파란색 찍히니까 많이서 10만 원 찍히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2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금액으로 보면 되게 작은 돈인데 밥값 20만 원이라고 하면 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0만 원을 들어가서 100만 원을 사버리니까 뭘 살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모르겠다고 1,000만 원을 다 들어갔죠. 1,000만 원을 다 들어갔다가 처음 하니까 뭘 알 수 있겠어요. 뭐 그때는 뭘 사도 오르니까 이름이 이쁜 걸 산다거나 애들이 이거 이름 이쁘네 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100만 원치 사면은 200만 원이 됐고 이러니까 저도 이거 이름 괜찮은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샀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시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여유자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봐라.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총 시드 2,000만 원으로 한 2달 정도 했나? 근데 뭐 계속 잃죠. 사실 뭐 1,000만 원으로 해도 이런 놈이 뭐 2,000만 원 한다고 딸 리가 없잖아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시드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은행을 갔죠. 은행을 가니까 대기업이라고 재직증명서 같은 것만 보여주면 5,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내주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넣고 2,000만 원은 급할 때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3,000만 원 넣고 얼마 있다가 2,000만 원 다 넣어가지고 5,000만 원을 다 넣었어요. 그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이제 부처빔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석가탄신일에 급락을 해서 진짜 미친 하락장이었어요. 그냥 미친 판이었죠 사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제가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종로 쪽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가진 돈이 없는데 핸드폰을 보고 봤다가 이 앞에 소개팅 하시는 분이랑 얘기했다가 한 5분, 10분 뒤에 잠깐 보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500만 원씩 돼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날 소개팅을 하면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그날 같이 술을 많이 먹고 집 가는 길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거든요. 주말에 올라오면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막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인생이 좀 잘못됐다. 실천이 들어가서 한 4,000만 원 정도 까였죠. 그 정도면은 뭔가 인생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도 알겠지만 그 시절을 사는 저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나이에 인생을 살 때는 중학교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느끼지만 이 15살이 중학생한테는 내일 중간고사 점수가 너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먼 훗날 봤을 때 이 4,000만 원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너무 힘든 금액인 거죠. 이제 뭐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근데 그 어플을 단 한 번을 안 들어갔어요. 2달 동안 이 클릭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9월쯤 돼서 추석쯤 되니까 갑자기 코인이 엄청 오른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들어가 봤는데 3,500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800이었는데 올랐네? 어떻게 700이 생겼지? 이거는 내가 들어간 타이밍이 잘못됐다. 내가 너무 떨어질 때 들어가가지고 이게 역시 타이밍도 중요하거든. 막 그때 혼자 뭐 깨달음을 얻은 듯이. 근데 그때 이제 선물을 알아보니까 이게 돈이 없는 놈이 많은 돈을 굴리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처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크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남은 돈으로 선물을 처음에 들어갔죠. 그래서 21년도 10월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10월에 괜찮았어요. 막 2주 조금씩 막 하다 보니까 2주 만에 500만 원 벌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알트 선물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변동폭이 높은 거를 배수로 하면은 더 크니까 또 알트 선물을 하면은 이제 망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했어? 그때 했죠. 했는데 이제 그때 샌드박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게 애초에 많이 올랐어요. 몇백 원에서 맥스가 10,000원이었으니까 제가 몇백 원대 들어간 건 아니었고 2주 만에 3,000원 뭐 그 다음에 5,000원 막 이렇게 갈 때였어요. 10,000원까지 찍을 때였는데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구나 하다가 10월 11월 어떻게 막 조금씩 벌다가 잃다가 하다가 12월에 또 꽤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산을 아예 당해버렸죠. 예, 아예 빵원이 됐어요. 근데 7천만 원이 빵원이 됐어? 예, 빵원. 그러니까 이게 존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선물은 존버라는 개념이 없어요. 청산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7천만 원이잖아. 그렇죠. 이제 현금 2천 날리고 마이너스 5천 빚 남은 거죠. 은행 빚.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다가 그게 12월 21년 12월 제가 딱 30 인생이었죠. 30살을 맞이를 그렇게 해버렸는데 플러스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천일 때, 마이너스 3천일 때, 마이너스 5천일 때 이럴 때만 마이너스일 때만 있었으니까 이제 그 공과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손절을 하고 공과금을 한번 낸다거나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진짜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쨌든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짜리니까 그걸 꼭 사야 되나를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 왜 1,000원, 2,000원이면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사다가 뭐 안 쓰면은 그냥 좀 냅둔다거나 보통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때가 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랬었죠. 와, 아찔하네. 망했었네. 그게 망했어요. 30이었으니까 그때 여자친구도 없고 인생의 모토가 약간 뻔뻔하진 말자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좀 저를 잘 아는 애들은 뻔뻔한 놈이 뻔뻔하지 말자고 하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뻔뻔하지 말자가 뭐냐면 좋은 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 따고 싶으면 3천만 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잘못되면 뭐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좀 반납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건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지 뭐 실패하면 혼자 살아야지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게 마이너스 5천 딱 빚만 남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게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딱 은행 빚만 어떻게 없애주세요. 빵원에서만 시작하게 해주세요. 31살 때 인생 리셋. 그때 이제 그때부터는 착실하게 모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 친구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나 부모님한테 5천만 원만 갚아달라고 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제 친구가 이제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만 내면 됐었으니까 이자를 야 15만 원만 내면 되는 거를 왜 굳이 부모한테 말해가지고 일을 키우려고 하냐. 말하지 말고 15만 원 내라. 되게 뭔가 1차원적인 조언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철학 없긴 한데 무모하고 사실 그냥 뭐 어쨌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싶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또 새해가 됐죠. 그때 되면 그러니까 1, 2월에 보통 대기업들 뭔가 성과금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 뭐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재도전 찬스가 생겼네. 그죠. 선물은 진짜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 잃으면 옆에 있는 놈이 10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한테 진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판을 못 읽었다라는 루저로 나왔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되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금 1,000만 원을 또 들어가요, 선물에. 이거는 그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감정을 이해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이게. 1,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질 때 제가 숏에 베팅을 한 거죠. 그걸 알고 베팅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숏에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출근했는데 전쟁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했을 때 1,000만 원 들어간 게 1,500으로 출근했었나? 2,000원 출근했었나 그랬는데 점심 먹을 때 4,000만 원도 있고 점심 먹고 나니까 5,000만 원도 있고 6,000만 원도 있고 왜 이런 거예요.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와, 이거 한 1억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계속 지켜만 보다가 결국은 플러스 1,000만 원씩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미련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못 먹고 나왔어?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먹고 나온 거야? 그쵸. 근데 제 심리는 못 먹었단 마인드죠. 그러니까 맥스가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막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했죠. 또 했죠. 근데 그때 뭔가 이제 잘 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드의 일부를 태워서 잘 가고 있으니까 추가하면서 하다가 이제 올인을 딱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30시간을 안 잡고 제가 그 하루 동안 수익이 1억 2천이에요. 하루 동안? 30시간 동안.